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선호도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와 대출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만큼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임차임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세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복원이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정부는 임기 초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급 축소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능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복원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이달 첫 주까지 5.67%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집값 폭등이 일정 부분 잡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의 배경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정부는 임기 초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급 확대는 고사하고 공급 축소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장도 아수라장입니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진 까닭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경매 보류 등 임시 방편에 불과한 형국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은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엇갈린 까닭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비롯해 국회 입법까지 지연되면서 국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1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을 책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유례 없는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전매 제한 규제 완화와 1.3 대책 등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지만 더딘 입법화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정부의 규제 지역 전면 해제와 세제 개편 등 연착륙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정책의 입법화 지연과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등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같은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선호도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와 대출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만큼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임차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세 임차 수요가 늘면서 임차료 시세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8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6,159건으로 1년 전보다 7.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월세 거래 비중은 46.5%로 6.3%포인트 늘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는 세입자들이 계약기간 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집을 빼더라도 상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찾기가 더 쉽다는 장점도 있다며 전세와 월세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거래 절벽과 유동성 위기에 휘말리며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총 1,289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2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공급 계획과 그 실행 속도가 더딘 점은 지역 초양극화, 지방 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아파트값 둔화세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속속 상승 전환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09%에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마이너스 0.07%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4%를 보였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지만 일부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급매물 소진 이후 상승 거래 또는 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는 중계동, 하계동 중저가나 구축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용산구는 이촌동 대단지 위주로 0.0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광진구는 자양동, 구의동 위주로 마이너스 0.14%, 동대문구는 이문동, 장안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3%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은 송파구 0.08%, 서초구 0.02%, 강동구 0.02%, 동작구 0.02%, 강남구 0.01%를 기록했는데요. 주요 단지에서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강서구는 화곡동, 염창동 위주로 마이너스 0.16%, 구로구는 구로동, 개봉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01%에서 지난주 보합 전환했습니다. 저가 매물이 나간 뒤 가격 상승으로 계양구는 0.12%, 중구는 0.08%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미추홀구는 숭이동, 용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15%, 부평구는 갈산동, 십정동 위주로 떨어져 마이너스 0.04%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 마이너스 0.09%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4%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이는 지역부터 살펴보면 용인, 처인구는 개발 예정지인 남사읍, 이동읍 위주로 0.27%, 수원,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광명시는 일직동, 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0.16%, 성남 중원구는 도청동, 하대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수원 팔달구는 인계동, 화서동 위주로 0.03%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양 일산 서구는 탄현동, 가자동 위주로 마이너스 0.43%, 의정부시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낙양동, 호원동 위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0.26%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11%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09%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0.39% 상승했으나 울산 마이너스 0.16%, 대구 마이너스 0.15%, 광주와 제주 각각 마이너스 0.14%, 부산과 전북 각 마이너스 0.13%, 전남 마이너스 0.11%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2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11%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13% 대비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둔화했습니다.
서울 또한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07%로 낙폭이 감소했는데요. 신규 입주 예정 물량과 매물 적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문의가 증가하는 등 급매물 소진 후 매물 가격 상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는 쌍문동, 창동 구축 위주로 0.22%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신당동, 회연동 위주로 마이너스 0.2%, 광진구는 광장동, 구의동 위주로 마이너스 0.2%, 동대문구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는 청량리동, 전농동, 이문동 위주로 마이너스 0.18%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지역은 송파구가 잠실동, 신촌동 대단지 위주로 0.13% 올라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해 0.07%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서초구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반포동, 잠원동 위주로 0.23% 떨어졌고 구로구도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7%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12%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15%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 전세 관련 이슈로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전세값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미추홀구 마이너스 0.41%, 부평구 마이너스 0.2%, 연수구 마이너스 0.16%, 계양구 마이너스 0.13%, 서구 마이너스 0.06%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07%로 내림세가 둔화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0.48%, 하남시 0.42%, 용인 수지구 0.29%로 오름세를 보인 반면 양주시 마이너스 0.68%, 의정부시 마이너스 0.51%, 고양 일산 서구 마이너스 0.41%로 지역별 혼조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13%의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0.1% 상승했으나 대구 마이너스 0.25%, 울산 마이너스 0.24%, 부산 마이너스 0.17%로 지방광역시는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도지역은 전북 마이너스 0.15%, 충남과 제주도 각각 마이너스 0.13%, 경남 마이너스 0.12%, 전남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급매물 소진 이후 일부 집값이 꿈틀거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에 대해 추가 하락 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깡통 전세 이슈로 전세 가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에는 또 어떤 청약 접수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5월 들어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청약 접수 단지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세전력 두산 2부 트레지움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대 신사 1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 동 총 424가구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 중 23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시공은 두산건설이 맡았습니다. 지난 15년 이후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입지 또한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자리합니다.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세전역에는 신촌과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세전역 창릉신도시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서신초, 상신중, 연서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 구립도서관과 인근 학원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16배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이 인접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봉산공원, 백년산, 불광촌도 가깝습니다. 이 밖에 이마트, NC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소, 은평구청,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 다양한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어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달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 접수 단지가 많지 않은 만큼 이 단지에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서의 분양 소식인데다가 특히나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무려 8년 만에 공급이 되는 새롭게 등장한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관심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들어서는 시와 MTV 푸르지오 디오션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8개 동 규모의 주거 상업시설 복합단지로 이 중 아파트는 4개 동 400가구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시와 MTV는 시흥과 안산 일대에 총 사업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주거, 산업, 관광, 레저, 문화 등의 기능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첨단 해양 레저 복합도시입니다. 1만여 가구의 주거단지와 각종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와 맞닿아 있으며 시와 MTV 안에는 인공서핑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와 MTV 푸르지오 디오션은 거북선 중심 상업지구와 인접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주변에 자리합니다. 교육 환경의 경우 올해 3월 개교한 시와 나래 초중 통합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시와 나래 유치원도 가깝습니다. 단지는 거북섬 내 최고 층수인 35층 높이인데다 이색적인 외관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내부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됩니다. 오는 1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29일부터 31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시와 MTV 하면 우리가 좀 레저하러 놀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조금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롯데캐슬 인피니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현 제1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25층, 9개 동, 71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03가구입니다. 도보거리에 도시철도 2호선 지계권력이 있고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로, 지계권력 등의 교통망이 있습니다. 성동초, 문현여중, 성동중, 대양고, 배정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합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형 쇼핑몰과 묵골시장, 부산진시장 등 재래시장도 가깝습니다. 단지는 전용 면적 36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남향 배치의 대부분의 가구가 포베이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각 평형대에 맞게 팬트리,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오픈 발코니 등이 설치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6일이며 정당 계약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나요? 네, 이번에는 서해로 이동해 볼까요? 전라북도 군산시로 가보겠습니다. HLDNI 한라가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짓는 군산 한라비발디 더 프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대 29층 7개 동, 총 63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부터 258제곱미터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동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실내는 마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뽀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차 공간을 분리하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지상은 차 없는 공원으로 꾸며집니다. 작은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 멀티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섭니다. 단지 외부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요. 대표 관광지인 257만 제곱미터 규모의 음파 호수공원이 인근에 있고 음파 근린공원, 지곡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산초, 군산 동산중 등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롯데마트, CGV, 군산예술의 전당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합니다. 시공을 맡은 HLDNI 한라의 경우 군산에서 지난 2008년 아파트 782가구를 입주시킨 바 있고 지난해 내흥동에서 군산 신역세권 한라 비발디 센트로를 선보이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6일이며 정당 계약일은 29일부터 31일입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입니다. 네. 오늘따라 시와 MTV로 시작을 해서 부산에 군산까지 이동을 하니까 뭔가 간접적으로 여행을 하는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숭절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형 GL 프루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6개 동 1034가구로 조성됩니다. 아파트 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부터 130제곱미터까지 선호도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며 다양한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최고 49층의 스카이라인에 맞는 탁 트인 조망이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기업체와 주거시설, 상업시설, 관공서, 학교 등이 함께 구성되는 자족도시이죠. 교통여건의 경우 올해 말 전구간 개통이 예정된 제3순환로를 비롯해 17번 국도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진입도 편리합니다. 단지 앞에 중심 상업지구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지웰시티몰이 인접합니다. 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접근도 편리합니다. 당첨자는 오는 17일 발표하며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는데요.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됐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또 일부 부동산에서는 반등의 조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또 현명한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